아버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다. 민정은 말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아버님, 제가, 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제가 도와드릴까요?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시아버지 영수는 며느리인 민정을 바라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정아, 그 말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워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선 넘기 직전에 숨막힘을 느꼈다. 연민과 자괴감이 동시에 치솟는 순간이었다.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누구도 우리를 안 보잖아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민정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영수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다른 쪽 끝에 있었다. 불과 몇 발자국의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새벽 4시 30분, 어둠이 아직 깊게 내려앉은 시간에 김민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익숙한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도 늦어. 아버지 챙겨줘. 재혼한 지 2년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손님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전직 간병사였던 그녀에게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재혼이라 더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다. 행복해야 하는데 이유 없는 공허함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70세의 시아버지 박영수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으로 언제나 예의 바르고 따뜻했지만 그 역시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부인 고순덕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민정아, 고생이 많다. 아침 식사 시간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정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진우가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지. 민정은 잠시 멈칫했다. 남편 박진우는 의료기기 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네,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정을 너무 등한시하면 영수는 말을 흐렸다. 민정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낸 듯 했다. 그날 밤 11시 진우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다. 민정은 침대에서 책을 읽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어요. 진우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 진우야, 우리 얘기 좀. 내일 아침에 하자.
오늘은 정말 힘들어. 진우는 등을 돌리고 잠들려 했고, 민정은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의 잘못인가? 이게 결혼인가? 의문과 자책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렸다. 며칠 후 깊은 밤, 민정이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 영수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잠 안 주무세요? 영수는 놀라며 돌아봤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아, 민정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정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많이 속상하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순덕이가 오늘 나를 못 알아보더라.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나 봐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예전의 순덕이는 돌아올 수 없다고. 나만 혼자 남겨둔 채로.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처음으로 이 품이 있는 노인의 깊은 외로움과 마주했다. 노년의 체면 뒤에 숨어 있던 고독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버님, 미안하다.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괜찮아요. 저도 외로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조용한 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을 느꼈다. 그 순간 민정의 마음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연민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금기의 대상이었던 시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민정이 시아버지 약을 받으러 가는 길에 경로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할머니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다. 박 교장 집 며느리가 참 착하다더라. 그래도 쉽지 않을 거야. 영수 씨도 고생이지. 순덕이가 치매 걸리기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잖아. 벌써 10년도 넘었어. 민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다. 10년. 그럼 아버님도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진우와 나처럼.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요즘 영수 씨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 혼자 산책하는 모습이. 할머니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영수가 부엌에 들어와 도우려 했다. 내가 도울 일 없나?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미안해, 민정아. 집안일을 너무 많이 맡긴 것 같아서. 민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버님, 많이 외로우시죠? 영수는 잠시 멈칫했다.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 잊고 살았는데 요즘 다시 느끼게 돼. 저도 알 것 같아요. 그 기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묘한 교감이 흘렀다. 민정의 마음 속에서 연민이 공감으로 그리고 위험한 동조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군가 이 외로움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진우가 또 늦은 출장을 간 밤, 민정과 영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진우가 요즘 집에 너무 늦게 오는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많이 외롭겠어. 민정은 차를 내려놓으며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님, 솔직히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나도.
순덕이와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대화도 없이 살았어.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아버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다. 민정은 말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아버님, 제가 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제가 도와드릴까요?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영수는 민정을 바라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정아, 그 말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워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선 넘기 직전에 숨막힘을 느꼈다. 연민과 자괴감이 동시에 치솟는 순간이었다. 이건 안 돼. 왜 안 돼요? 누구도 우리를 안 보잖아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민정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영수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다른 쪽 끝에 있었다. 불과 몇 발자국의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민정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 자신도 놀랐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말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기도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여러 겹의 감정으로 요동쳤다. 첫 번째는 연민이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영수의 절망을 목격한 후 그녀는 그의 고독이 자신의 것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깨달았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었다. 시아버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끔찍했다. 세 번째는 절망감이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영수는 그녀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고독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영수의 마음 역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민정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70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상했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는 순덕과의 마지막 몇 년을 생각했다. 대화는 일상적인 것들로 제한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애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것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체념했었다. 하지만 민정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관심, 이해, 그리고 욕망.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욕망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절실하고, 더 위험한 것이었다. 민정아, 그 말은 영수의 목소리가 쉬었다. 그는 민정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녀의 시아버지다. 나는 70세이고 그녀는 35세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진우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외로웠던가? 언제부터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지 못했던가? 이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정은 영수의 망설임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워서. 그 순간 민정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솔직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나 아내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냥 한 명의 외로운 여자였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민정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민정도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건 안 돼. 영수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왜 안 돼요? 민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누구도 우리를 안 보잖아요. 그 말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아무도 그들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영수는 민정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정아. 영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네, 아버님.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 알아요. 후회할 수도 있어.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그 대답은 영수에게 충격이었다. 민정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나도 오랫동안 누군가를 이렇게 원한 적이 없었어. 영수의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한 명의 남자라는 것을, 여전히 누군가를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만 절망적으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영수가 민정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의 손이 닿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두 사람을 휩쓸었다. 단순한 신체적 접촉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민정은 영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70년을 살아온 손이었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민정이 속삭였다. 민정아, 정말 괜찮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경계를 넘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었다. 금기를 넘나드는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영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죄책감, 만족감, 두려움,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민정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민정아,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민정이 영수의 입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 순간을 말로 정의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사랑인지 실수인지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를 받아들이고 싶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이 순간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준 이 순간을 그는 그냥 간직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외부 세계는 잠들어 있었고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금기의 경계를 넘은 그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진우 앞에서 평범한 척할 수 있을까? 그녀는 영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버지, 어제 일찍 주무셨어요? 진우가 아침을 먹으며 물었다. 응, 그럭저럭. 영수가 대답했다. 민정이 접시를 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떨어뜨렸다. 괜찮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치울게. 영수가 다가왔고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스쳤다. 둘 다 움찔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정은 혼란스러웠다. 죄라는 걸 아는데 왜 살아있다는 느낌은 지금 처음일까?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럴 거면 왜 그랬을까? 근데 왜 후회되지 않을까?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정은 남편 앞에서 연극 같은 일상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파열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감각도 경험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진우가 또 늦게 들어왔을 때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또 뭐야? 요즘 왜 이래?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지? 대화도 없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피곤하다고 했잖아.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게 핑계가 돼? 벌써 6개월째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안 한 게. 너도 노력해야지. 나만 뭘 어떻게 해?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노력을 안 했다고? 매일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당신 눈치 보며 사는 게 노력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대화가 안 되잖아. 쌓인 불만이 폭발했다. 남편의 무시와 가스라이팅, 장기적인 섹스리스 상황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정은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신체적 접촉이나 친밀감은 어떠신가요?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거의 없어요. 1년 넘게. 민정이 어렵게 말했다. 그런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우가 변명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 결국 민정은 결심했다. 진우야,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노력하면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근데 안 돼.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물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와 상호 소통 단절, 그리고 정신적 방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유로워졌는데도 허전함이 밀려왔다. 한편 영수도 결심을 굳혔다. 민정아, 나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갑자기 왜요? 우리 이러면 안 돼. 너도 새 출발해야 하고.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진우는 원래. 알아. 하지만 내가 있으면 내가 정리하기 어려울 거야. 마지막 대화에서 민정이 물었다. 아버님, 후회해요? 후회라. 너를 만난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건 후회해. 저는 아버님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그래. 너 덕분에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다만, 이제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몇 달 후, 민정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기를 쓰며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영수가 돌아가신 것이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민정에게 전했다. 영수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정에게 내가 나를 사람으로 보아준 시간에 감사한다. 우리는 서로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만은 진짜였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 그것이 우리 사랑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1년 후, 민정은 영수가 남긴 유산으로 늦은 계절 노인 정서 지원센터를 열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민정이 한 노인에게 물었다. 덕분에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를 망친 건 욕망이 아니라
무시와 외면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건 선택의 책임이었다. 아버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 석양이 지는 창밖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다. 민정은 센터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사랑한다는 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라고 그녀는 깨달았다. 센터 간판에는 늦은 계절 마이너스 영수 민정 기념 정서 지원 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금기를 넘나든 사랑이 결국 사회적 선으로 승화된 것이다. 그들의 관계를 망친 것은 욕망이 아니라 무시와 외면이었고, 그들을 구원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선택한 것이었다. 늦은 계절의 사랑은 이렇게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 시작되었다. 소유가 아닌 돌봄으로, 탐닉이 아닌 나눔으로, 은밀함이 아닌 공개된 선행으로. 민정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서로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